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될 수 있겠죠. 이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핑계로 내 데이터를 다 보고 내가 어디서 결제를 하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정부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우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9월부터 실행되는 CBD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는 5가지로 나눠서 CBDC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CBDC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CBDC를 부르는 거를 이제 한강 프로젝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단계는 시행을 했고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는 2단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BDC를 했을 때 생기는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뉴스 기사를 조금만 살펴보시면은 9월부터 이르면 9월부터 이제 실거래가 재개된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9월에는 무조건 실행을 할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CBDC 그리고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기 때문에 아직 막 이슈가 되고 있진 않지만 SNS라든지 좀 커뮤니티를 보시면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자투표 도입이라든지 이런 CBDC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CBDC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현금의 디지털 버전, 그래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지폐 동전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1원은 디지털 1원으로 교환이 가능한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통화인 이 원이랑 이 CBDC로 이제 어떤 티커로 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발행되는 이 디지털 1원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블록체인 또는 분산 원장 기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러면 지폐와 통장과 이 CBDC를 봤을 때 약간의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발행기간, 현금과 CBDC는 당연히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 예금은 상업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형태는 현금, 이 지폐는 현금이고, 예금과 CBDC는 디지털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익명성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현금은 완전한 익명성을 갖추고 있고,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금 장부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익명성이 존재할 수는 없고, 저희 나라는 실명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블록체인의 장점은 사실 익명성이거든요. 익명성 때문에 약간 이거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CBDC로 하게 되면은 프라이버시가 좀 제한적이다 못해서 오히려 침해를 당할 수도 있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리고 대신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 시스템을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시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은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서는 현금은 분실하거나 훼손될 수도 있고, 은행에 맡긴 예금은 저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일정 한도까지는 보호를 받고 있죠.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분실 위험 최소화라는 말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 우리가 좀 허들이 높은 게 뭐냐면, 블록체인에 있는 지갑과 지갑 간에 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소끼리 전송을 할 때 메인넷을 잘못 선택하거나 그 지갑 주소를 잘못 쓰거나 아니면 내 개인 키를 분실하거나 그런 위험성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런 뭔가 안전장치를 조금은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대로 사용하면 좀 어렵겠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과는 무엇이 다르냐?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매우 다릅니다. 그냥 넓게 생각하면 두 개 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이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뜯어보면 또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발행 주체가 다릅니다. 이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이 아니라 이런 테더라든지 서클 같은 민간 기업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보증 같은 경우도 보면은 CBDC는 국가 신용으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보증성 면에서는 되게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자산이 이제 다른 담보 자산은 거의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달러 아니면 미국 국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원화 기반의 CBDC보다는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 지위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은 엄연히 법정 통화가 절대로 아니죠. 근데 이거는 법정 통화라는 말은 아니고 법정 통화와 거의 1대1로 패깅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거의 법정 통화에 준하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서 규제는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하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발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에서 보면은 테더라든지 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나 거래소 같은 경우에 준비금 감사 논란이 항상 발생을 하는데 CBDC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니까 어느 정도 발행량이나 유통량 같은 것들을 조금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죠. 탈중앙성에서는 이제 CBDC는 완벽하게 중앙 집중형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부분적으로 탈중앙화되어 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중앙화를 탈중앙화를 할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CBDC는 이제 디패깅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원화 가치가 100원일 때 디지털에 있는 화폐에서도 무조건 100원인 거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리 달러를 같이 가더라도 국가 간의 뭔가 환율 차이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거래소만의 가지고 있는 유통량이나 발행량이나 거래량에 따라서도 이게 조금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달러가 1달러더라도 만약에 USDT 테라는 1달러보다 뭐 0.02달러가 좀 그런 식으로 항상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 CBDC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강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미 2024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1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술 검증 및 시범 테스트이고, 그래서 7개 은행이 참가를 했습니다. 뭐 KB은행, 신한, 하나, 우리은행, 뭐 농협, 기업, 부산은행 이렇게 참여를 했네요. 그리고 아마 여기 지역은행 중에 부산은행이 참여한 거는 제가 추측하건데 이제 부산시가 이런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부산시에서도 한 이제 2년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STO 토큰 증권 거래소도 원래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그 IT센이랑 같이 컨소시엄으로 묶어가지고 이런 걸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서비스가 나온 건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의아한 점은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토스뱅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또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거기 그 회사들은 이 CBDC보다는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만 보더라도 이제 네이버페이를 가지고 업비트를 인수를 했잖아요. 아직 지금 완벽하게 인수 작업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업비트를 인수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토큰을 발행할 수 있고 카카오도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카카오에는 클레이튼이라는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죠. 그래서 카카오도 아마 자기들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토스도 그 빗썸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기반한 이런 증권사들은 뭔가 따로 움직임을 하는 것 같고 원래 전통적인 금융업에 있었던 이 은행들은 또 이렇게 정부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8만 1000명의 분들이 참가를 하셨네요. 저는 일단 뭐 진행하는 줄도 몰라서 참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2단계에 보면은 이제 규모가 많이 확대가 되거든요. 이제 10만 명에서 이거를 50만 명까지 늘리고 보유 한도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누적 한도도 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더 많이 한도가 증액이 되고 참여 은행도 이번에 경남은행과 IMBan크까지 합류를 해서 총 9개의 은행이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어떤 게 달라지냐라고 봤을 때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너무 그 디지털 금융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좀 젊은 친구들은 이제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뭐 은행을 거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P2P 송금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뭐 CBDC나 안 쓰면 그만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은 어쨌든 P2P 피어투피어 송금, 개인 간의 송금이 가능해지고 이 자동 충전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듯이 이 토큰을 보관하는 아마 전자지갑이라는 걸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럼 전자지갑에 내가 토큰이 없더라도 이 은행 계좌랑 자동으로 전환이 돼서 잔액이 걱정 없이 바로 결제가 된다. 그리고 뭐 생체 인증이라든지 이런 뭐 법인 송금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 눈여겨볼 것은 이제 국가 보조금이죠. 요것은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토큰, 이 블록체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블록체인에 있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그런 프로그래밍 가능한 토큰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토큰을 애초에 발행할 때 이 목적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뭐 언제까지 쓰라는 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보조금을 줄 때 이 보조금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는 것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또 장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뭐 민생 쿠폰이라든지 뭐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토큰으로 바꿔서 잘못 쓰이는 곳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중국은 이 CBDC를 굉장히 일찍 도입을 했었거든요. 2020년도. 아니 중국은 저희 나라랑 이 정치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국가 주도하에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개인 지갑 수주가 이제 2억이 넘어가고 뭐 누적 거래에도 1,000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하는 거는 이 중국은 언제나 이 위안화를 국제화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달러 패권을 견제를 하기 위함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이 CBDC를 그냥 전면적으로 발행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냥 무조건 민간이 주도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냥 완전 극과 극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도 그 원화 스테이블 민간에서 좀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섞여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약간 한국은행의 이제 신현성 총재님이 이제 위임을 하시면서 아니면 이번 정부에서 이런 쪽을 좀 미는 건지 모르겠는데 CBDC 쪽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 CBDC의 기대 효과와 우려를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이것은 이 금융을 디지털화 시키는 혁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나를 또 감시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될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이 금융 포용성 같은 경우에 기대 효과에서 보면은 뭐 은행 계좌 없이도 디지털 결제가 가능하다. 요건 뭐 당연한 소리지만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 2번과 같이 이 장점, 이 블록체인으로 우리가 하는 거에 있어서 24시간 결제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송금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장점을 더 가져가려면은 그 해외 결제까지 가능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한국에 있는 이 CBDC와 뭐 A라는 국가에 있는 CBDC던 그 국가의 담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같이 이 스와브를 하는 이 수수료 비용이 만약에 적어진다면은 이런 CBDC를 쓰는 거, 이 디지털 화폐를 쓰는 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잠깐 말씀드린 이제 이 보조금 같은 경우를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을 통해서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CBDC에서 다 이런 목적에 맞게 이 토큰들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법 자금을 추적할 수도 있고 추적하는데 되게 편리해지고 통화 정책을 좀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간 경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인데 결국 이 기대 효과는 반대로 말하면 우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될 수 있겠죠. 이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핑계로 내 데이터를 다 보고 내가 어디서 결제를 하고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부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은행에서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정부가 보는 것과 은행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금융 탈중개화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언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이자를 받듯이 이 코인에서도 이런 이자를 받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면 안정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발행하는 이자가 다른 시중은행에 주는 것보다 이자까지 높은데 안전해.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은행에 내가 예금이나 적금을 맡길 필요 없이 다 CBDC로 간다는 거죠. 그럴 리는 굉장히 희박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격차도 저는 이것이 결코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만 하더라도 지금 은행 업무 같은 것들 보시는데 굉장히 어플 쓰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계좌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이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는 금방금방 쓰겠지만 이제 60대 이상의 분들은 여기서 분명히 디지털 격차가 발생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앙 통제가 강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조금에다가 근데 이제 이거를 정부가 뭐 우리를 진짜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이걸 만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거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은 생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뭐 언제까지 이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데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데 혹시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산에도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느 날 언제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은 몇 년 몇 월까지 무조건 써야 돼 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요렇게 좀 핵심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왜 써야 돼? 라는 질문을 들으시면서도 잊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조건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높아지면서 제 또래 친구들은 돈이 있을 때마다 일정 부분을 저를 포함해서 달러로 바꿔놓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당장 결제를 하진 않잖아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나 카페를 갔을 때는 원화로 결제를 하지 달러로 바꾼 걸로 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디지털 화폐에서 글로벌로 엮이면은 그럼 달러랑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까지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원화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달러랑 연동되어 패깅되어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점점점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우리 이런 기준금리를 높이고 낮추고를 통해서 거시경제를 통제하는 그 통제력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결국 통화 주권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런 추세로 가는데 우리나라도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가치가 없는데 그걸 누가 쓰냐라는 말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처들을 만들어낼지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BDC에 대해서 분명한 단점은 있지만 뭐 이런 시도를 통해서 그런 통화 주권을 우리가 막는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은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이 근데 CBDC보다는 차라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원화랑 패깅된 어떤 민간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나오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이렇게 제 컨텐츠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